안녕하세요. 방구석 김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도이치뱅크 CDS 프리미엄 급등, 파산 초읽기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에 이어 도이치뱅크도 파산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은 21일, 23일, 불과 3일 만에 치솟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DB가 도이치뱅크 CDS입니다. 유로네요. 21일, 22일, 23일 이렇게 단 3일 만에 전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이렇게까지 많이 상승한 적은 없었어요. 그것도 너무 빨리 상승한 겁니다. 한 3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또한 영향을 받았으며 도이치뱅크의 주가 또한 아래와 같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21일, 22일, 23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 급등은 파산이 임박한 상황을 의미, CDS 프리미엄은 CDS를 매수하는 비용을 말해요. 채권 투자자가 A라는 기업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가 만약에 파산해도 원금을 보장받고 싶으면 A에 대한 CDS를 B라는 어떤 금융기관에게 돈을 지급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A가 부도나더라도 채권의 원금을 B 금융기관이 보장해 주는 거죠. 따라서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다는 건 그만큼 A가 파산할 확률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CDS를 막 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DS는 결국 대상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채권 원금을 보증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DS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파산의 위험에서 자신의 원금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CDS 대상이 되는 기업의 파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이치뱅크 파산설 이게 처음이 아니다. 도이치뱅크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19년 7월 도이치뱅크가 전체 규모의 20%를 구조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위기설이 시장에 많이 돌았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기사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도이치뱅크가 크레딧 스위스보다 먼저 파산할 것이라는 예상이 더 많았어요. 도이치뱅크가 문제가 많은 은행이었거든요. 은 시세 조작도 했었고, 그리고 러시아 돈 세탁 의혹도 있었고, 리보 금리 조작 등 이런 걸로 이제 막대한 과징금을 물었었고, 그리고 2012년에는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2020년까지 추가로 구조조정을 발표한다고도 했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2009년 도이치은행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도 유명한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도이치은행이 ELS의 만기 상환 조건 충족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일시에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재판부는 이게 시세 조정 행위고 부정거래 행위라면서 이제 도이치은행한테 패소를 선언했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된 적자로 인해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상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오히려 크레딧 스위스가 먼저 파산한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도이치뱅크는 진짜 파산할까? 조건부 자본증권, 즉 코코본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부족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유럽 은행 대부분이 발행했던 거예요. 도이치뱅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도이치뱅크는 2016년에 코코본드에 지급할 이자가 없어서 이자를 못 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었어요. 그 당시 이제 도이치뱅크발 코코본드 쇼크라며 크게 이슈화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이치뱅크는 가용 자본이 엄청 부족한 은행으로 손꼽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2016년 도이치뱅크발 코코본드 쇼크로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안 그래도 이렇게 부실한 도이치뱅크인데
최근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할 때 조건부 자본 증권이 전부 종이 쪼가리가 됐죠. 이 여파로 인해서 현재 유럽에서 조건부 자본 증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자본 증권을 가지고 있는 도이치뱅크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이 급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도이치뱅크가 만약 파산한다면 도이치뱅크는 IMF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 기여도를 가진 은행으로 꾸준히 지적하는 은행입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라는 말은 단일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얼마나 연쇄적으로 다른 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선정하는데요. 도이치뱅크가 줄곧 지적받았던 이유는 파생상품 익스포저가 JP모건,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고 은행들 간의 상호 연관성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이치뱅크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는 너무 리스크 있는 사업을 많이 하는 은행이에요. 결론과 예상. 도이치뱅크 파산 의혹이 단순히 의혹에서 끝날지 아니면은 실제로 파산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파산하게 된다면 독일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그 여파가 크레디트 스위스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직전에 스위스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독일 정부도 만약 발벗고 나서서 수습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 정부의 움직임을 주목한다면 앞으로 방향을 예측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